군자의 풍모를 지녔다 하여 유학자들이 사랑한 꽃, 연꽃. 매년 이맘때가 되면 대구 안심에는 수려한 연꽃으로 뒤덮인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힐링 트레킹. 이번 여정은 도심 속 조성된 습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연꽃 단지를 걸으며 청정을 상징하는 연꽃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오늘 트레킹 코스는 도심에서 굉장히 가깝고 지하철역과도 가까운 곳으로 골랐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자연과 그리고 연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 반야월 연꽃단지는 도시재생을 통해 개발된 것인데요. 금강역 부지와 점새늪, 가남지를 친환경 생태 중심지로 탈바꿈해 연꽃 재배단지 주변을 생태학습과 여가 활용의 통합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산책로는 가남지 코스, 점새늪 코스, 안심 습지 코스, 천천 둘레길 코스, 이렇게 총 4개로 모두 13km가 되는데요. 이 모든 코스를 천천히 걸으면 약 3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여기가 지금 안심습지네요. 안심습지는 반야월과 안심습지 그 두 개의 지명의 유래를 혹시 아시나요? 여기 지명들은 우리가 예전에 걸었었죠. 공산전투 얘기를 했었던 왕건길에서도 나왔던 건데 연관이 있습니다. 왕건이 견훤과 전투에서 패해서 이쪽으로 도망을 오다가 도망와서 보니까 한밤중에 달이 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반야월이 된 거고 여기에 와서 겨우 한숨 돌리고 안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심이라는 지명이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는 확실히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안심습지 종합 안내도가 있네요. 1번부터 6번까지 있으니까 쭉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날이 좀 덥기 때문에 이런 날에는 반드시 모자를 좀 착용을 하고 걷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시고 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볼게요. 습지가 연두빛으로 물들어간다는 것은 여름이 한창 무르익어간다는 증거인데요. 뜨거운 여름, 태양을 머금은 초록빛 습지 식물, 그리고 습지 아래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생태계의 순리를 따라 여름을 나고 있을 겁니다. 이쪽에 터널 같은 길이 있습니다. 습지를 가로질를 수 있는 길이 이렇게 터널처럼 마련이 됐는데 분위기 좋은데요. 여기는 위에는 이렇게 그늘이 져 있고 이곳을 쭉 가로질러서 습지를 가로질러서 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방향은 큰고니와 흰뺨 검둥오리의 서식지라고 해요. 지금 뭐 보이지 않지만 철새이기 때문에 그 시즌이 되면 이쪽으로 날아올 것 같고 이 녹색들이 굉장히 다양한 톤으로 이제 그라데이션돼서 이렇게 보여지는 게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이쪽도 한번 찍어볼까요? 천국의 계단 같습니다. 이야, 올라오니까 그림이 되게 다른 풍경이 펼쳐지네요. 이쪽과 이쪽으로. 이쪽이 금호강이고 이쪽이 이제 인공습지인데 원래는 이 두 곳이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빵 뚫려진 제방이 있는데 제방을 사이에 두고 갈려져서 이쪽이 인공습지가 돼서 오히려 지금은 수위 조절이 잘 돼서 이렇게 생태가 잘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인간에 의해서 가끔씩은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금호강 풍경 너무 좋은데 한번 찍어볼까요? 이런 날 만나면 너무 좋죠. 이게 복받은 느낌이고 내가 잘 살아왔구나 생각 들고 이런 날은 가급적이면은 셔틀 좀 많이 누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는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찍고 확인하고 보다는 그냥 일단 막 찍어놓고 나중에 확인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데요? 이 길도 매력적이네요. 빵 뚫린 길, 시원한 느낌을 줘서 덥지만 그렇게 덥지 않은 기분을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이런 길을 걸 때는 아무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가끔씩은 뇌를 좀 비워줘야지 정신 건강에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길을 걸 때는 뇌를 좀 비우고 아무 생각 없이 걸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습지가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습지는 굉장히 여러모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물에 사는 생명체 그리고 육지에 사는 생명체가 공존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습지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점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을 스펀지처럼 머금고 있다가 반대로 가물어지면 그 물을 조금씩 내보내서 강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습지에 살고 있는 식물이나 미생물들은 물을 굉장히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습지는 우리 굉장히 할배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앙을 막아주고 소원을 들어준 할배돌인데, 이거 보니까 이쪽이 원래 옹달샘이었다고 해요. 근데 옹달샘을 이 할배돌로 막고 나서 이 금강행복마을이 계속 평안하고 행복해졌다는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쪽에 보면은 뭐 소원을 비는 그런 문구들을 사람들이 적어놓은 것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외형도 되게 좀 그렇게 알고 봐서는 좀 신성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할배돌 참 재밌는 이야기가 들어있네요. 할배돌이라서 그럴까요? 언제나 찾아와도 허허 웃으며 인자하게 맞이해주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저 걷고 지나칠 작은 마을에도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둘 소중한 풍경은 넘쳐납니다. 금강동 행복마을을 지나면 앉아서 쉴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요. 지금은 여객기차가 서지 않는 역을 개조해 카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연꽃단지에서 생산한 연잎을 이용한 메뉴와 마을 특산물을 팔아서 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특한 곳입니다. 지금 여기는 금강역이에요. 금강역인데 그 정기 운행, 여객 운행은 안 하고 있죠. 화물은 아직도 운행을 하고 있는 역이고, 하지만 이제 이곳을 이 마을 주민들에게 대여를 뭐 해가지고 마을 재생 사업으로 이런 카페를 운영해서 이런 식으로 관광객들도 불러 모으고 하면서 조금 마을의 수익도 도모하고 여러모로 서로 공생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차를 재활용해서 이렇게 카페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특색이 있고 경치도 좋고, 이곳에 와셔서 연잎 라떼도 한 잔씩 마셔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땀도 식히고 좋은데요. 바람도 불고. 이 기차역에 이렇게 앉아있어 보니까
예전에 그 완행열차 타던 생각이 좀 나는데요.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완행열차. 그러니까 비둘기호라 그러죠. 이 역마다 계속 섰던, 뭐 가평, 춘천, 뭐 청평 이쪽을 MT도 갔었고 놀러 다니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느렸지만은 오히려 느리게 가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게 굉장히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뭐 SRT나 KTX처럼 굉장히 빠르게 너무 지나가기 때문에 주변 풍경도 느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감동을 못 받고 지나가는 그런 풍경들이 많은데, 그때는 모든 역을 거쳐갔기 때문에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사람들 구경도 하면서 굉장히 그 느림의 미학이 있었던 시절인 것 같은데, 가끔씩은 이런 기차들 보니까 그런 느림의 그 아름다움들이 그리워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점새늪 입구에는 이렇게 연 생태관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연 생태관은 점새늪에 자생하고 있는 다양한 연을 보존하고 이를 홍보 및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름의 작은 정원이 만들어져 있어 여러 종류의 수련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점새늪은 총 길이 1.1km, 넓이 4670제곱미터로 다양한 연꽃과 수생식물이 있는 연꽃 생태 테마파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연근은 전국 생산량의 34%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연꽃 만개로 인한 화려한 자연경관은 관광지로, 또 습지의 역할을 알려주는 생태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 중입니다. 연잎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네요. 이야, 생각보다 꽤 큰데요. 아직 뭐 연꽃이 보이지는 않지만 1, 2주 뒤면은 연꽃이 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면 꽃망울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저쪽에 보이는 정자로 가서 위에서 한번 내려보면 풍경이 좋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가볼까요? 지금 이 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새소리가 들리는데, 이 연밭에서 새소리가 나는 게 되게 신기한데, 이곳에 사는 새는 어떤 새일지 되게 궁금해지네요. 들리시죠? 확실히? 궁금한데요. 점새늪 중앙에 마련된 쉼터입니다. 점새늪의 자연과 인공 조형물이 적절히 잘 어우러져 또 다른 매력의 포토 스팟이 되기도 합니다. 야, 이곳에 요즘 유행하는 천국의 계단 조형물이 있네요. 이런 곳들이 사진 찍기 굉장히 좋은 곳이죠. 많이들 찍고 있고, 특히 연인끼리 와서 인생샷을 만들기 되게 좋은 스팟인 것 같아요. 이런 곳에 촬영하실 때는
약간 로앵글로 찍어주시면 더 이렇게 하늘에 가까운 느낌이 들 수 있고, 이 계단 밑쪽부터 다 찍는 것보다는 하늘과 맞닿는 경계선, 하늘만 나오도록 찍어주시는 게 더 예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그런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예쁜데요? 점새늪 쉼터에는 연 테라리엄을 볼 수 있는 전시관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테라리엄은 라틴어 테라와 아리엄의 합성어로 유리 용기 안에 식물과 흙으로 꾸민 작은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이야, 이게 수상식물들을 이쪽에 모아놨네요. 이 코로나로 집콕생활이 늘면서 이렇게 반려식물들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곳에서는 조금 보기 힘든 그런 식물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 습지에서 자라나는 우리나라에 있는 같은 식물들과, 그리고 이런 뭐 붕어 맞나요? 붕어? 송사리, 각시붕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렇게 물고기들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물멍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구 지역의 연근 재배는 일제강점기 말에 촌부가 재래종 홍연을 구매하여 처음으로 재배한 것을 시작으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1950년부터 연농사의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했고 100년 이상 이 땅에서 매년 연근 농사를 지은 셈인데요. 농사를 위한 장소가 시간이 흘러 지금은 도심 속 사람들의 힐링 스팟이 되었습니다. 이게 따로 굳이 어디 여행지를 가거나 멀리 가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 이런 습지 그리고 늪을 볼 수 있다는 거는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렇게 연밭이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향도 되게 좋고 오랜만에 눈이 되게 시원한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더 느리게 걸을 수 있어서 좋았던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습지나 늪지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을 찍을 때랑 똑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물을 찍을 때는 우리가 찍는 피사체가 물이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게 좋죠. 지금 제가 이 온라인 전망대처럼 좀 높은 곳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전체적인 구성을 늪이나 습지를 3분의 2 정도를 잡아주시고 하늘을 3분의 1 정도를 잡아주시고 촬영해 주시면 훨씬 더 늪이나 습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말부터 (8월까지) 장관을 연출하는 연꽃단지에 또 하나의 볼거리가 있습니다. 데크길에 조성된 시구인데요. 천천히 걸으며 연과 관련된 시를 읽어보는 것도 힐링의 한 요소가 되겠죠. 본체 청정. 연꽃은 어떤 곳에 있어도 그 잎은 푸르고 꽃잎의 색은 아름다움에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간직하는 사람이 되라. 그쵸. 멋진 말이에요. 확실히 매력적인 그런 꽃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크길을 쭉 걷다 보면은 예전에 왕건길도 그랬었지만 여기에도 이렇게 여기는 사자성어가 써있네. 연에 관계된 연꽃에 관계된 사자성어 써있는데 연꽃을 보면서 이렇게 사자성어를 보는 기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참 이런 길이 잘 만들어진 길 같고 여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자성어들이 많이 써 있어서 걸으시면서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습지하면 커다란 연잎과 군데군데 수려하게 펴있는 연꽃을 상상하기 마련이죠.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지만 꽃의 청정한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는다 하여 불교의 교리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꽃말은 순결, 군자, 청순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연은 식용으로도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뿌리인 연근은 물론이고 연잎과 줄지, 연실, 씨는 차와 한약 재료도 이용됩니다. 진흙 속에서 피는 수려한 꽃, 연꽃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남지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 보니까 연꽃이 굉장히 많이 펴 있습니다.
연꽃 하면 흔히들 불교를 연상을 하죠. 하지만 연꽃이 꼭 불교만을 상징하는 거는 아니라고 해요. 우리 조상님들을 보면은 사실 유교나 유학자들도 그렇고 사대부들도 연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꽃이 군자의 면모를 닮았다고 해서 굉장히 연꽃이 유교에서 사랑받은 꽃인데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은 결코 더럽히지 않고 깨끗함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꽃은 어찌 보면은 유교에서도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꽃은 우리나라 조상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꽃이기도 하죠. 제가 그래서 오늘 옷도 연꽃 색깔로 입고 왔습니다. 좋은데요, 굉장히? 우리나라 조상들이 연꽃을 왜 좋아했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마치 군자와 같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진흙 속에 피지만 더럽혀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아름다움 유지하고 자신만의 컬러를 갖고 있는 연꽃이 굉장히 그래서 연꽃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여름에 덥지만은 연꽃을 보면서 약간 청량감을 느낄 수 있었던 거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연꽃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전망대였던 것 같아요. 전망대에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연밭들과 연꽃들, 그 녹색이 눈앞에 쫙 펼쳐진 모습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데크길들도 너무 잘 돼 있어서 그 길을 걸으면서 양옆으로 녹색들, 오랜만에 정말 녹색게 쌓여서 정말 이러다 녹색 인간이 헐크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에너지를 받았던 그런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굳이 산으로 들로 나가지 않더라도 도심 속에 가까운 곳에 이 습지와 이렇게 연꽃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코스고, 걷다가 지칠만 하면 나타나는 휴게 공간들이 있어서 더욱더 추천할 수 있는 코스인 것 같아요. 조금은 느리게 살아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름에 새긴 초록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자연, 늪. 금호강과 습지의 경계를 여유롭게 걸으며 빠르게 지나오기만 했던 도심 속의 시간을 되새겨보기도 하고요. 진흙 속에서 수려하게 핀 연꽃이 주는 메시지를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100여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연농사. 이 습지 위에서 100번 동안 피고 져왔던 연꽃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지러웠던 마음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